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맹 문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총 3가지 문제를 준비했고요. 모두 흑이들 차례입니다. 자, 첫 번째 장면도 보시면은 뒤쪽에 있는 이 흑돌 3점,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자, 이 흑돌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이 백돌 전체를 잡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백을 제압할 수 있을지 한 수 한 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쪽을 막아가는 거, 이건 수상전에서 너무나 쉽게 안 되죠. 흑만 잡히고 백은 완벽하게 살아버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워서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도 그냥 정직하게 백 입장에서요, 흑의 수를 줄여가면요, 어떤가요? 흑은 3수밖에 안 되죠. 하변 쪽에 있는 백 4수, 이쪽에 있는 거 5수. 아무리 수를 줄여오더라도 흑이 먼저 잡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수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도 똑같아요. 결국은 수상전에서 어떠한 기교도 없이 흑은 무조건 잡힌다는 거. 자, 이 문제의 첫 번째 정답수는 일단은 이쪽을 꽉 막아가는 이 한 수예요. 자, 이렇게 막아갔을 때 백 입장에서도 두는 방향이 중요하겠죠. 일단 이 상황에서 어딘가에 치중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젖혀가는 순간 백이 너무 쉽게 잡히죠. 끊어가더라도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자, 백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어딘가를 젖혀서 막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쪽을 젖혀가는 거, 흑이 단수를 쳤을 때 이어갈 수가 없죠. 패의 형태로 버틸 수도 없어요. 백이 먼저 잡힙니다. 자, 그렇다고 반대쪽에서 단수를 쳐오는 거, 일단 이번에 백도를 딱 잡는 순간 이 역시도 백이 잡혀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흑이 막아갔을 때 백 입장에서도 최선은 이쪽 방향에서 막아오는 이 한 수예요. 자, 이렇게 막아왔을 때 여기서가 정말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 흑의 다음 수. 자, 오늘의 주제죠. 입구자의 맥을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냥 젖혀가는 거 너무나 쉽게 흑이 잡히겠죠. 자, 젖히지 않고 뻗어주는 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를 붙여서 일단 수상전의 형태에서는 흑이 잡히고요. 직공간을 막아가더라도 촉촉수로 잡히겠죠. 자, 그래서 요 형태에서 입구자의 맥을 두어서 백을 잡는 수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입구자를 두었을 때 백 입장에서도 이쪽에서 꼬부려서 수상전의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자, 이거는 같이 수를 메꾸었을 때 백이 잡혀있는 형태죠. 바로 못 들어오죠. 바로 못 들어옵니다. 결국 이 자리를 두어야 되는데 백이 먼저 잡혀요.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쪽 수부터 치중을 해서 이제 직공간을 만들 수 없게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가만히 젖혀갑니다. 자, 젖혀갔을 때 딱 보시면은 약간 답답하시죠? 이 흑돌 4개는 잡혔어요. 왜냐하면 단수 쳤을 때 이을 수가 없겠죠. 다 잡히니까. 자, 단수 쳤을 때 흑은 이 흑돌 4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래쪽에서 넘어가면 돼요. 자, 백이 이제 살았다 하고서는 잡아먹으면, 됐다 먹으면 어떤가요? 아무리 막아가더라도 한쪽이 옥집 공간이죠. 백돌 전체가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의 단순히 수상전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 어떻게든 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자리를 막아가고 백 입장에서도 최선은 이쪽을 막아왔을 때 여기서 흑의 다음 수, 바로 수상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의 맥을 통해서 상대방이 차단을 하는 건 수상전에서 백이 안 되고요. 일단 백 입장에서도 이쪽을 들어와야 되는데 젖혀서 단수를 치더라도 됐다 먹는 수법을 통해서 백을 제압하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입구자의 맥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형태, 뒤쪽에 있는 이 흑돌 2점을 이용해서 전체의 백돌을 다 잡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일단 흑 세수죠. 백도 세수예요. 같은 세수니까 변 쪽에 있는 백돌의 수를 메꾸어 가는 거. 자, 이거는 백이 이쪽을 막았을 때 받을 수밖에 없겠죠. 뒤쪽으로 젖혀서 백돌을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단수 치는 순간. 자,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잡고, 일단 공격을 하려면 됐다 먹어야 되는데 변 쪽에 있는 돌이 약점이 있어 갖고요. 자, 이건 흑이 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막아가는 순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뻗어도세요. 아무리 궁도를 줄여오더라도 직사궁의 형태로 백은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거는 안 되고요. 자, 그냥 변 쪽에 있는 돌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쪽을 뚫고 가는 것도 백이 넘어가는 순간 흑이 먼저 잡혀있는 형태예요. 단수 이런 거 막 치더라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입구자의 맥 지금은 소용이 없어요. 일단 이어갈 수는 없고 이 마당에 넘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따먹고 됐다먹더라도 백은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도대체 어디일까요? 젖혀가는 것도 안 돼, 뚫고 가는 것도 안 돼. 그럼 여기서 입구자, 오늘 주제가 입구자의 맥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두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입구자의 맥을 바로 두는 것은 백한테 또 버티는 수법이 있어요. 만일에 그냥 이쪽을 막아만 준다면야 젖히고요. 일단 뚫고 나오는 거는 수상절에서 백이 안 되겠죠.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수를 칠 텐데요. 아래쪽으로 가만히 넘어가서 잡더라도 됐다 먹어서. 자, 이러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구자 백을 두면 백이 바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먼저 찝어가요. 자, 찝어갔을 때 일단 흙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죠? 일단 그냥 넘어가는 건 안 되죠. 그냥 넘어가는 건 이쪽에서 주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요. 뚫고 나올 수가 없죠. 자, 이어가는 거는 직사공 형태로 살니까요. 자, 그래서 흙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찝었을 때 젖혀가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만일에 이쪽에서만 막아준다면야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백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찝었을 때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쪽을 막아서 버틴다는 거예요. 이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고 뚫고 나오는 것도 키웠을 때 폐의 형태가 계속 남아서 백한테 일말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완벽하지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입구자의 맥을 바로 쓰는 것은 딱 찝어가는 수로 완벽하게 백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수술을 먼저 거쳐야 되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먼저 젖혀가는 이수를 두어야 돼요. 자, 젖혀갔을 때 백 입장에서 이쪽을 막아가는 거는 단수치고요. 일단 키워야겠죠. 백 입장에서 어떤 수상전을 하기 위해선 흙이 살면 안 되니까요. 키워야 되는데, 자, 이거는 유가무가의 형태로 양쪽에 백이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자, 젖혀가는 순간 백 입장에서도 이 자리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야말로 정말 중요한 맥점, 입구자의 맥을 두는 겁니다. 자, 입구자의 맥을 두었을 때 백 입장에서 흙이 연결할 수 없도록 뚫고 나오는 거. 자, 이거는 그냥 같이 막아가면 돼요. 같이 막아가면 막았을 때 수상전의 형태에서 백이 잡힌 형태입니다. 자충일에서 둘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백 입장에서 4번으로 뚫고 나오지 않고 단수를 치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의 돌을 살리면 안 되겠죠. 전체가 다 잡힙니다. 자, 두 점을 방치를 하고 한 칸 띄워서 변 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잡아내더라도 됐다 먹어서 더 이상 백도를 살릴 수가 없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의 수상전하고 입구자의 맥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이런 장면에서 일단 수익기 이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알고 계시고요. 이쪽을 가는 것도 막아가는 게 선술에서 안 되고요. 그렇다고 입구자로 두는 것도 먼저 찝어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폐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안 되고요. 뒤쪽으로 가만히 젖히고 받아줄 때 입구자의 맥을 통해서 백을 제압하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흙이 먼저 두어서 백도를 잡는 문제입니다. 사할 문제죠. 자, 이 사할 문제에서도 입구자의 맥이 통용이 된다는 거. 자, 우선 이런 장면에서 입구자의 맥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가장 단순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공도 줄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단수는 거 다 치고 자, 이렇게 뭐 이어준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어주고 이런 식으로 공도를 줄인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백이 잡히나요? 확실하게 안 잡히죠. 자, 저쪽하더라도 먼저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서 비거 형태가 됩니다. 자, 흙이 먼저 이쪽을 두는 것도 이쪽에서 먼저 꼬부려서요. 연결하는 것이 안 되죠. 흙돌 한 점이 잡혀서 백이 살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아주 가장 단순화시키는 사활의 형태예요. 그냥 궁도를 줄여가는 형태. 궁도를 단순하게 줄여가는 것은 이제 백을 제압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고 한 점을 끊어 잡는 거는 너무나 쉽게 백 전체가 살아버리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장면에서 아래쪽에서 가만히 단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한 칸 뛰는 순간 두 집 공간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살아있는 형태예요. 그냥 이어가는 건 약간 위험하죠. 입구자를 두어서 뚫고 올라서면 폐의 맛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두지 않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제 정답 수송 가도록 할게요. 자, 입구자의 맥을 두는 겁니다. 입구자. 그러니까 이 입구자의 맥의 의미는 이제 변 쪽으로 연결을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죠?
자, 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차단을 하겠죠. 그렇다고 꽉 막아가는 거. 이제는 위쪽으로 뚫고 올라섭니다. 차단을 하려고 하더라도 환격의 형태가 걸리게 되겠죠. 자, 이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뻗어서 수상자리 형태를 진행시킨다면 백이 먼저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뚫고 나갔을 때 환격의 형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백 입장에서 꽉 이어가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완벽하게 백을 제압하는 수법. 한 번 더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젖히는 것은 백이 차단을 하고 뚫고 올라섰을 때 끊어야 되는데요. 패의 맛이 있죠. 자, 변 쪽으로 진출하지 않기 위해서 막아가야 되는데 패의 맛이 있다는 거. 그죠? 완벽하지 못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입구자에 백을 두고 이었을 때 한 번 더 밀고 가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백도 막을 수밖에 없을 때요. 자, 이때 뚫고 올라와서 끊어버리면 자충으로 백이 잡혀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도 입구자의 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맥 문제, 입구자에 대한 주제로 3가지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맥 문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면도 보시면은 뒤쪽에 있는 이 흙이 먼저 두어서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 형태 보시면은 흙은 일단 한 집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두 번째 집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죠. 자,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집 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평범하게는 집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려고 하는 거. 백이 이제 파워를 하는 순간 더 이상 다음 수단이 없죠. 그 다음 뭐 들여다보는 수, 뭐 끊어가는 수,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이쪽에서 막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백이 연결만 해준다면야 너무나 쉽게 살 수 있겠지만 백이 2번으로 연결해 주실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당연히 젖혀갑니다. 자, 그 다음에 흙이 백돌 2점을 잡아먹더라도 다시 먹여치기를 하는 수가 있어서요. 자, 언뜻 보아서는 이쪽으로 끊어가는 수가 있을 것 같지만 3번 돌을 딱 때려내는 순간 다음 수가 없어요. 그죠? 더 이상 아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갖고 여기서 안쪽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들여다보기를 하는 맥점,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만일에 이 상태에서 백이 연결만 해준다면, 자, 이때야말로 3번 쪽에서 막아가는 것이 선수 활용이에요. 백은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집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거 역시도 흙만의 슬기라는 거. 들여다봤을 때 백은요, 연결하지 않습니다. 반대쪽에서 그냥 집 공간을 없애버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흙 입장에서 최대한 버틸려면 끊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약점 딱 지켜버리는 순간 아무 수도 없죠. 먹여치기를 통해서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들여다보게 했고 집을 했을 때 먼저 끊어가는 수,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두면은 단수를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죠? 똑같아요. 이쪽을 지키면 똑같이 먹여치기 합니다. 자, 혹시나 이제 여기서 뒤에서 막지 않고 먼저 단수 쳐가는 맥점 쓸 수가 있겠죠. 일단 백은 연결해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3번 돌을 딱 제압을 했을 때 다음 수단이 없어요. 일단 끊어가는 거 자충. 자, 뒤에 쪽에서 뭔가 단수를 치면 촉촉수 형태로 백을 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백이 약점을 딱 지켜버리는 순간 아무리 백돌 2점을 잡아먹더라도 먹여치기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흙을 절대 살릴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런 형태, 보통 이제 맥 문제가 다들 그러하듯이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가 없을 때 상대방의 약점을 정말 급소를 노려가는 그런 맥점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살펴보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집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절대 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들여다보는 수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의 첫 번째 정답 수순. 변 쪽에 있는 이 백도를 가만히 끊어놓는 이 한 수가 정확한 맥점이에요. 자, 오늘의 맥점의 주제가 끊음입니다. 끊음. 자, 백의 돌을 이렇게 끊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자, 일단 끊어놓는 순간 백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흑돌 1번을 제압을 해야겠죠. 자, 막던가 아니면 뭐 지켜놓던가 해야 되는데 일단 막아가는 거. 자, 막아갔을 때는 이쪽에서 바로 단수를 쳐요. 일단 백 입장에서도 이 흙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는 젖혀가야 되는데
흑이 백돌 두 점을 잡아내는 순간 먹여치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1번으로 가만히 끌어놓은 돌의 효과예요. 먹여치기 했다간 백돌 세 점이 다 잡혀버리니까요. 자, 잡는 순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백 입장에서도 1번 돌을 그냥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킬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흑도 아까처럼 이렇게 단을 쳐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응수를 달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간 젖혔을 때 아무리 백돌 두 점을 잡아먹더라도 2번의 효과 때문에 다시 됐다 먹는 수가 있겠죠. 1번 돌은 완벽하게 잡혀 있고요. 자, 이러면 흑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끊어놓고 일단 상대방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응수를 달리 해야 됩니다. 자, 아까 같이 이렇게 두는 거는 단수를 치는 것이 선수 활용이라는 거. 잡더라도 먹여치기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고요. 자, 여기서 만일의 백이 이런 식으로 버티면, 자, 이번에는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자, 백 입장에서도 이쪽을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단수를 칩니다. 백은 연결할 수가 없겠죠. 끌어놓은 돌의 효과 때문에 다 잡혀버려요. 자, 그래서 백을 1번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데 잡고 아무리 됐다 먹더라도 환집 공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맥이라는 거는 정말 절묘하게 그려지었죠. 자, 서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 자체적으로 살릴 수가 없을 때, 자체적으로 수를 낼 수가 없을 때 주변에 있는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노려가는 맥점 구사가 필요하다. 끊어가는 맥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만약 그냥 이어주는 거는 막는 수 자체가 선수라서 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쪽에 단수를 치는 거. 자, 이것도 단수. 집을 없애올 때 백돌 두 점을 때려내는 순간 먹여치기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이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반대로 공간을 넓혀서 상대방을 유인 정책을 쓴 다음에 단수. 상대방이 이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너무나 유명한 문제죠. 저 역시도 한 2번 이상 다루어 드렸던 문제고요. 다른 바둑 유튜버 분들도 정말 많이 다루었던 형태예요. 자, 흑이 먼저 두어서 흑을 살리는 문제인데, 자체적으로는, 첫 번째 문제처럼 자체적으로는 살기가 힘들어요. 일단, 이쪽으로 막아가는 거, 백돌을 키워서 버린 다음 먹여치기를 해서 직공간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겠죠. 자, 반대쪽에서 막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키워서 버릴 때 다시 먹여치기 하는 수법이 있어서 끊어가는 거 아무 수단이 없어요. 수상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살릴 수 없을 때 주변에 있는 상대방의 약점, 맥점을 정확히 노려가는 거. 자, 이 문제의 정답도 끊어가는 이 맥점 하나예요. 자, 그냥 젖혀가는 건 어떨까요? 그냥 젖혀가는 거는 백이 약점을 지켜만 준다면야 이쪽에서 막아서 착수 금지를 이용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백은 이 자리에 두는 것 자체가 반칙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럴 때도 흑이 만약에 젖혀가면 먼저 바로 먹여치기를 해버린다는 거. 잡더라도 다시 먹여치기를 해서 흑을 살릴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당장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끊어두는 맥점을 확실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끊어두는 맥점을 썼을 때 일단 백 입장에서는 1번 돌을 잡던가 아니면 뒤쪽으로 뻗던가 또는 아예 넘어가려고 하는 수, 여러 가지 수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우선 2번으로 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는 거는 안 되겠죠. 백이 호구를 쳐서 잡더라도 됐다 먹어서 흑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끊어가는 맥점을 두었을 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면 바로 단수를 쳐간다는 거. 자, 이어갔다간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되겠죠. 자, 만일에 끊어갔을 때 백이 넘어가는 응수를 하지 않고 뻗어준다. 자, 이럴 때는 뒤에서 가만히 막아가더라도 이 백돌 한 점을 살릴 수가 없겠죠. 살렸다가 다 잡힐 테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끊어갔을 때 백이 흑돌 1번을 당장에 잡아온다. 자, 이럴 때는 단수 한 방 치는 걸 선수를 한 다음 뒤쪽에서 막아가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자, 이래서 아까 첫 번째 문제하고도 똑같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맥점을 정확히 끊어가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응수를 해오냐에 따라서 나의 응수도 달라지면 된다는 거. 가볍게 다시 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이 문제는 너무나 여러 번 다루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흙이 먼저 두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오늘 끊음의 맥이 주제인 것처럼 끊음수가 들어가는데, 우선 끊어가는 맥점을 구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막아가는 수. 당장 안 되겠죠. 흙이 너무나 쉽게 잡혀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끊지 못하도록 약점 지켜가는 거, 이것도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뭔가 두 집 나누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뽑으려고 하는 순간 자체적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맥점을 구사를 해야겠죠. 바로 끊어가는 맥점을 구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끊어갔을 때 백 입장에서도 당연히 무조건 제압을 해야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도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끊어놓고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끊어놓는 수보다도 이 다음 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끊어놓고 막아가는 거. 선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백 입장에서 이 1번도를 잡고 흙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백은 백돌 2점 포기하고요. 끊어가 버려요. 자, 흙 입장에서는 백돌 2점을 잡는다고 해서 살릴 수가 없겠죠. 자, 끊어놓은 맥점을 구사했다 뿐이지 그냥 죽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끊어놓은 맥점을 구사하고 상대방의 난이도를 제압했을 때 여기서 연결되는 또 좋은 맥점을 하나 구사를 하셔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저침의 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자, 저침의 맥을 사용했을 때 일단 이 상태에서 백이 끊어가는 수를 노려가는 거. 자, 이거는 안 되겠죠. 흙이 4번 돌을 딱 잡는 순간 살아있는 형태가 돼요. 아무리 단수 치더라도 잡는 순간 맛보기로 살아있죠. 자, 이쪽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단수를 쳐서요. 이 백돌 3점이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1번 돌을 바로 제압하는 거. 자, 이것도 이쪽을 막아가는 게 선수가 돼요, 이번에는. 아까 3번하고 4번의 교환이 없었다면 백이 당장에 끊어와서 백돌 2점을 잡더라도 살 수가 없었는데요. 3번하고 4번의 교환을 해놓은 상태에서 막아가니까요, 선수가 된다는 거. 자, 이어가면 두 집 만들기를 해서 살아버리고요. 자, 만일에 상대방이 약점을 또 노려온다. 자, 이럴 때는 아까 2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백을 3점으로 키워 놓았기 때문에요. 잡는 순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하변 쪽에 있는 흙돌을 제압을 하려고 오면 뒤쪽에 있는 백돌이 잡히고요. 뒤쪽에 있는 백돌을 살리면 하변 쪽에 있는 백돌 6번이 잡혀서 흙을 완벽하게 살릴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도 역시 끊음의 맥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체적으로 자기의 돌을 살릴 수가 없을 때 상대방의 약점을 노려가는 맥점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 상대방이 나의 돌을 잡으러 왔을 때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끊어놨다고 해놓고 자기 돌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젖혀가는 맥점까지 구사를 해야 되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끊음의 맥에 관한 3가지 문제 살펴보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